열심히 해야 돼. 네. 자주 찾아오고요. 열심히 장사해도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씨름인 이곳 상인들은 이런 친서민 행보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어떤 기대를? 우선 소통이 잘 되겠고요. 서민의 어려움을 알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펴줄 거다는 기대를 하는 거죠. 먼저 기호 1번 나경원 후보께서 공식 선거운동 전인 지난 10일 서울시장 후보들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협약식에 참석해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을 약속했습니다. 선거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또 무슨 바람이다, 무슨 이벤트다 막 이런 과정에서 정책이 너무 보이지 않아서 저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선거 자체에서도 저는 새로운 정말 국민들의 이 자존심과 품격을 지켜주는 그런 선거를 해달라고 저는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부터 이런 다짐들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나경원 후보 측. 박원순 후보의 학력 위조 의혹, 양손 입적 과정의 문제점, 아름다운 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기부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어제는 서울 법대를 사칭한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또 해외 학력까지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객관적 근거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카더라 정도 수준의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그 부풀린 의혹에 근거하여 공격하고 그 공격을 일부 언론이 보도하여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의 집단 린치가 계속 가해지고 있습니다. 흑색 선전과 같은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초반에 자제하던 박원순 후보 측도 선거 전 후반부터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부친 사학재단 감사 배제 청탁 의혹과 고액의 피부 관리를 받은 것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1억 원짜리 강남 피부샵을 들락거리면서 또한 부동산 투자로 1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공직자가 과연 서민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서민 정책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장애를 앓고 있는 딸의 피부 치료를 위해서 한 엄마로서 함께 갔다가 함께 시간이 나오면 치료를 받았던 것이 마치 증폭돼서 그렇게 주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 측에서는 법적 대응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선거운동 과정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상대 후보 경력이 뭐 어쩌다 막 이렇게 그건 사실 상대방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그냥 흘려듣습니다. 왜냐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헌담으로밖에 안 들리니까 일단은 그런 모습은 좀 보기 안 좋죠. 제일 안 좋죠. 제일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공방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선거 문화라고 지적합니다. 초반에는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말고 정책 대결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당 후보와 또 범야권과의 대결이 되다 보니까 총체적인 대결이 될 수밖에 없었죠.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인해서 이 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무상급식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또는 그동안 많이 논란이 됐던 오세훈 시장의 그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또는 빚이 너무 많다라든지 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진지하게 토론되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심층적으로 정말 해법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생산적으로 토론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현재 서울시장 후보는 모두 3사람입니다. 선거전이 양자구도로 전개되며 언론의 관심은 두 후보에게만 쏠렸습니다. 무소속 베일도 후보는 TV 토론 등을 통해 자신을 알릴 기회조차 잡지 못하며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그것도 저는 초청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뭐 잣대는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정당이 있어야 된다든지 뭐 무소속이면은 지지율이 있어야 된다든지 또는 뭐 현역 국회의원이 있어야 된다든지 뭐 잣대는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각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선거 초반에는 박원순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지만 중반을 넘어가며 나경원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며 오차 범위 내 혼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철수 교수와의 단일화,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 등으로 먼저 부각된